돈 많은 사업가분들은 대부분 어떤 여자랑 결혼하시나요? 얼굴 예쁘고 착한 여자랑 하시나요? 아니요. 두 재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A라는 재벌은 말 많은 여자는 딱 질색인 타입이에요. 그냥 약간 말 잘 듣고 예쁜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지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재벌이 있었고요. B라는 재벌은 여자하고는 말이 통해야 돼. 그리고 똑똑한 여자를 만나야 돼. 이런 재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B라는 재벌은 안녕하세요. 홍명보 기자회견 보셨나요? 아니요, 기자회견 못 봤습니다. 원래 제가 축구에 관심을 끊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그냥 보면은 그냥 열만 받아가지고 안무지가 꽤 됐는데 요즘에 이제 또 아주 난리여서 한번 찾아봤다가 괜히 또 찾아봤어. 이씨. 괜히 혈압만 오르고. 제발 봐주세요. 홍명보 기자회견 한번 찾아볼까요? 뭐 감독 자진 사퇴하겠다고 했네요.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한국 시간으로 2026년 6월 29일 새벽 대표팀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감독직 자진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감독이라는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앞설 수 없는 자리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다. 뭐 이게 끝인 것 같은데요? 뭐 자기가 책임지고 내려오겠다는데 뭐 근데 저 정도로는 이제 용서가 안 되죠. 지금 빡쳐있는 국민들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려면은 제가 받은 20억은 다 토해내겠다. 요 정도는 나와줘야죠. 사람들이 빡치는 게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20억이 뭐야, 연봉 2억 받는 사람들도 없는데 근데 홍명보가 저딴 짓거리를 해놓고 연봉을 20억씩 받아간다. 뭐 이것 때문에 열이 많이 받았잖아요. 아, 말투나 자세 같은 걸 봐야 된다고요? 아, 주머니에 손 넣고 나갔어요. 아, 약간 고개 숙여서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거구나. 보통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이제 고개를 숙여가지고 죄송하다 약간 이러는데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고 퇴장할 때 이제 주머니에 손 넣고 퇴장을 했다. 약간 이런 거구나.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자수성가 남자들을 이제 여자들이 이제 계룡남이라고 하잖아요.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해가지고 계룡남들을 걸러야 된다. 이제 여자들이 그랬었잖아. 그게 이제 왜 걸러야 되냐면 계룡남들은 다 자기 말만 옳다 그러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계룡남이 챙겨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 이유가 많아가지고 계룡남 만난 여자들이 극혐한다고 막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약간 그 계룡남의 재질을 저런 정도의 어떤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재질이 있어야 스포츠 선수로 성공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가려면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태클, 세상의 시선 이런 것들을 다 쌩까고 내가 옳다는 마인드 하나로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도 다이어트 맨날 실패하죠. 그 뭐야? 이 공부법이 좋다 그러면은 이거 하다가 절로 가고 이거 하다가 절로 가고 뭐가 더 효율이 좋을까? 다이어트 하다가 간헐적 단식 이거 다른 연구에서 보니까 이게 안 좋대 저게 안 좋대 그러면서 계속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잖아. 근데 이제 계룡남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말하는 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가는 길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나 자신도 조금 의심이 들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 그 위치까지 가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대표 정도까지 갈 정도의 스포츠 선수들은 멘탈이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막 개지랄을 떨고 막 난리를 떨어도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런 태도가 이제 나온다고 봅니다. 내가 낸데 같은 마인드. 그러니까 저게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확실히 원래 그냥 사업 같은 것도 성공하면 사업가 실패하면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런 아집이 있는 성격 자체도 성공하면은 국가대표가 되고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은 그냥 동네에 흔한 틀딱 꼰대 아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이제 훈련을 했었고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플레이를 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성공을 했었다 보니까 지금 저 사과를 하면서도 이제 부들부들 했을 겁니다. 내가 맞는데 이 미개한 조선인들 막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내가 맞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도 저격을 당했죠. 홍명보가 이재명 대통령도 축구 보다가 어지간히 빡쳤나봐.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SNS로 축구 대표팀 감독을 저격할 수가 있어. 씨. 그래가지고 홍명보 감독도 대통령한테 이제 저격을 당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감독직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형님 안녕하세요. 돈 많은 사업가분들은 대부분 어떤 여자랑 결혼하시나요? 얼굴 예쁘고 착한 여자랑 하시나요? 아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연애 쪽에서는 완전히 젬병인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딱 봐도 그냥 전직 술집녀한테 감겨가지고 안타깝게 결혼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솔직히 못 해줘요. 왜냐면 여자한테 눈이 한번 뒤집혀 버리면은 남자는 그 어떤 무엇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괜히 관계만 파탄나기 때문에 평생 동안을 돈 버는 데만 집중하다가 이제 결혼 정년기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퐁퐁남이죠. 그런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하면서 연애도 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온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취향대로 갑니다. 여자가 무난하게 생겼어도 이제 착한 거 원툴로 이제 보고 가는 남성분들이 있고, 아니면 되게 지혜로운 거 원툴로 보는 남자들도 있고, 이제 집안 보는 남자들도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현실을 다들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은 하죠. 오히려 그 못쏠 찐따 도태 한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가 이거는 안 되니 저건 안 되니 어차피 결혼을 못 하기 때문에 졸라 많이 따져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막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갖춰진 사람들은 타협할 거는 타협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다 좋은 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부 김치녀들을 욕하는 게 뭐예요? 육각형 남을 찾다가 이제 결혼을 못 하게 되니까 노처녀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자들을 조롱하잖아. 육각형 남이 어딨냐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육각형 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맨날 드렸던 말씀이, 저희 와이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냥 한 나이 40 돼가지고 28살 여자 그냥 적당히 예쁘고 적당히 말 잘 듣는 애 만나가지고 살겠다. 대부분 약간 이런 마인드 같기는 해요. 사업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결혼할 여자가 제 심장을 막 미친 듯이 뛰게 하고 막 이럴 생각 자체를 안 했어.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냥 어차피 여자가 다 거기서 거기고 남자도 다 거기서 거기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착한 말 잘 듣는 그런 애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약간 꿈에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어떤 성공한 사업가, 돈 많은 사람 이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규격화가 돼 있는 어떤 여성상만 찾아가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런 얘기도 들었었잖아. 재벌들도 자기의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 어디 재벌이라고 말을 못 드리겠지만 재벌들끼리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에 이제 초청을 받잖아요. 근데 아예 취향이 다른 두 재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A라는 재벌은 말 많은 여자는 딱 질색인 타입이에요. 그냥 약간 말 잘 듣고 예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어차피 여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이런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지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재벌이 있었고요. B라는 재벌은 여자하고는 말이 통해야 돼. 그리고 똑똑한 여자를 만나야 돼. 이런 재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B라는 재벌은 여자가 진짜 학벌이 엘리트 코스 쭈르륵 밟은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외모는 그래서 그냥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재벌 둘이 친해가지고 A가 B의 결혼식에도 참석을 하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때 그런 거를 대놓고 물어봤다는 거야. 아니 근데 똑똑한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그랬다는 거야. 네, 둘 다 학벌은 엄청 좋습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해외 유학 가가지고 배울 거 다 배우고, 한 명은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본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마인드가 다르고 취향이 다른 거예요. 이 A라는 남자는 자기가 사업도 하고 재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가 감히, 이 A라는 재벌 기준입니다, 여자가 감히 말대꾸? 약간 이런 타입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여자가 말 잘 듣는 게 최선이고, B라는 재벌은 이제 여자가 그래도 삶의 동반자인데 나랑 말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똑똑함 하나만 보고 이제 똑똑함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결혼을 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취향의 영역으로 갈리는 거여서, 오늘 소개팅 했는데 2차에선 저보고 내라던데 이거 한남인가요? 한남이고 자시고를 떠나가지고 그 소개팅 상대 남자는 본인을 뭐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어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웬만하면 남자가 내기는 내요. 여자가 아무리 내일 기미가 안 보여도 뭐야 돈 잘 안 쓰는 타입인가 보네 하면서 그냥 내버리거든요. 근데 저런 말을 여자한테 돌직구로 이 차는 그쪽이 사세요 정도면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정도의 느낌으로 본인을 보고 있는 거라, 뭐 한남이든 뭐 구두쇠든 짠돌이든 뭐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런 정도의 상태면은 그냥 냉정하게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20대는 비혼주의였는데 30대 초인데 옛날에 만나던 돈 많은 오빠들 생각나서 성에 안 차요. 자꾸 여초 커뮤니티만 하게 돼요. 그럼 20대는 비혼주의였는데 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기혼주의로 바꾼 거예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만났던 그 돈 많은 오빠들은요, 본인은 결혼 상대로 만난 거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 오빠들이 나한테 돈 펑펑 쓰고 이런 거는 그냥 나를 결혼 상대가 아니라 잠깐 만나는 용도로 만났던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결혼을 결심을 한다면은 그 오빠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박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성분들이 저런 심리가 남자들이랑 치환을 하면은 여자는 젊음이 최고의 무기잖아. 그리고 남자는 이제 자기 능력을 길러가지고 이제 능력이 좋아지면은 그게 또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치환을 해보면은 여자들은 이제 젊음이라는 무기로 어릴 때에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재력을 가진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슈퍼카 같은 것도 타보고 스시 오마카세 비싼 데도 가보고 이러잖아. 근데 그거는 남자 기준에서는 약간 이런 거지. 내가 돈을 내고 어디 진짜 막 템프로 같은 데 갔어. 템프로 같은 데 가면은 저도 거기를 못 가봤지만 하루에 수천만 원을 쓴대요, 남자들이. 진짜 돈이 그렇게 나온대. 거기서는 무슨 술을 먹는지도 모르겠어. 대체 어떤 술을 먹어야 하루에 수천만 원이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일단 거기 가는 순간 일단 막 여대생들이 있대. 거기 졸라 예쁜 여대생들이 있대. 이제 40대 남자들 50대 남자들도 이제 돈만 내면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걔네는 뭐야? 내가 돈을 지불하니까 나한테 오빠 너무 멋지다 잘생겼다 이런 말도 해주면서 이제 비위도 맞추고 거기서 이제 술도 같이 마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이 그 템프로가 아닌 밖에 나와가지고 아 나 템프로 가가지고 20대 여자들한테 먹혔었어 하면서 밖에 나와서 결혼 상대로 20대 여자를 찾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20대 여자들이 나한테 말도 섞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막 이랬던 거잖아. 근데 여자의 20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자의 20대 때도 돈 많은 오빠들이 그 몸 한번 탐하려고 이런 감언 이설들로 마치 나랑 만나다 보면은 너 나한테 시집 올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입을 털어줬던 거란 말이야. 술집 여자들이 돈 많은 틀딱들한테 공사를 치듯이 여자들도 돈 많은 오빠들이 어릴 적에 그런 공사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 이런 오빠들이랑 잘 만나면 결혼도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진짜 멍청한 생각이잖아. 남자들이 진짜 어디 템프로 같은 데 가가지고 졸라 이쁜 여자가 입 좀 턴다고 자기 목걸이 하나 받으려고 백 하나 받으려고 입을 턴 거였는데 그거를 믿고 나서 나 20대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뭐 잠시나마 그 남자들이 어떻게 그냥 몸만 탐하려고 잠깐 반짝 빛나던 20대 때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만났던 거를 가지고 평생 그거를 또 자랑하는 여자들도 있어. 그 낯솔 출연자들만 봐도 낯솔 끝나고 나서 자기 인스타 라방에서 막 이딴 소리도 하고 그랬었잖아. 저 어릴 적에 의대생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너 의대생들 안 만나봤어?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했던 막 그런 여자들도 막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여자들을 보면은 남자로 치안해서 보면은 어디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한번 어떻게 공사 좀 쳐보겠다고 20대 여자들이 그 알랑방귀적인 거를 그대로 믿고 야 나 20대 애들한테도 먹히는 남자야 이러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무슨 20대 때 잠깐 돈 많은 오빠들 만나본 거를 가지고 그때 내가 그 오빠들 꼬셔가지고 그런 오빠들이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인드도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20대였어도 솔직히 결혼 못했어요. 그런 오빠들이랑은. 그런 오빠들은 그냥 잠만 자는 여자, 결혼할 여자를 또 따로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쉬워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는 명품 오마카세 사주고 시집 오라 했는데 이제 한 명도 연락 안 봐요. 이젠 더치페이 하자는 거 현타 와요. 그러니까 명품 오마카세 사주고 시집 오라고 했던 게요 진심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거 예전에 비슷한 영상도 찍었었는데 모든 남자들은요 여자 한번 꼬셔보려고 모든은 아니고 한 100명 중에 한 95명 정도는 여자 한번 꼬셔보려고 나중에 오빠한테 시집 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명품이나 오마카세 같은 거는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도 안 되는 돈이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만이 답이다라고 하잖아. 그리고 남자들이 또 되게 악랄한 게 뭐냐면 저게 헤어지고 나서 이제 한번 이 여자 다시 생각나가지고 한번 다시 잡으려고 할 때 그런 핑계도 많이 돼. 야 다시 만나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나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몸만 원하는 거면서 그래서 결혼하자는 말을 남자들이 되게 무기로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제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애초부터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섭님 공 같은 여자는 결혼 상대로 어떤가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곰 같은 여자 진짜 최악이거든요. 저 너무 싫어해요. 근데 곰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곰 같은데 이제 말만 잘 듣는. 근데 곰인데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거기서는 파탄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빨빨대고 너무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고 이런 여자한테 이제 질려버린 남자들은, 그리고 그런 여자들이랑 안 맞는 남자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냥 곰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핸들링을 하면서 나중에 가정을 이뤄도 이 곰 같은 여자를 만나서 별로 속 썩이는 일 없고 밖에서 뻘뻘뻘뻘 다니지도 않고 약간 그런 여자와 맘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남자들도 많죠. 안녕하세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 관리 잘한 85년생 여자이고 박사 졸업하고 현재 대학 전임 교수입니다. 현실적으로 결혼하기 힘든가요? 어릴 때부터 이뻐서 인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질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현실적으로 결혼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결혼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저 정도면은. 근데 눈을 어디까지 낮추냐죠. 지금 85년생이면은 42살일 거 아니에요. 42살이면은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여자를 만나야 되는 남자 입장. 여성분들 또 발작하지 마세요. 일단 애는 포기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 42살에 지금 7월이에요, 이제. 7월이면은 42도 다 갔어. 43이야. 43세 이 여자 만나면은 또 무슨 뭐 요즘에 연애 1년은 해봐야 된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44이야. 44세 결혼을 해? 그러면은 신혼생활 1년 즐겨야 되는데 또 이딴 소리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45이야? 이때부터 애기를 만들려고 이제 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학 교수에다가 뭐 이런 여자면은 무슨 개차반인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런 여성분들이. 그지 만나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 근본 없는 남자 만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시집은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여자가 40이 아니라 60대에도 시집은 무조건 갈 수 있어요. 여자들은 눈을 어디까지 낮추느냐의 문제지. 근데 약간 이런 질문이면 이제 못 간다는 거죠. 이 여자가 대학 교수에다가 얼굴도 계속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0대 때 만났던 수준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절대 안 된다고, 이거는 확답 드릴 수 있습니다. 리서비 형, 예쁜 여자가 장난치면 괜찮은데 못생기거나 나보다 못난 여자가 장난치면 기분이 나쁘고 선 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비정상인가요? 아니요, 정상입니다. 저거는 남녀 불문이에요. 남자도 저렇고 여자도 저래요. 극단적인 예시로 변우석 같은 남자가 여자 벽에 밀친 다음에 키가 해버리면은 여자들이 이제 심쿵하면서 두근두근 하는 거고, 이제 존못 한 남, 도태 한 남이 벽으로 밀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제 깜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리섭님, 와이프가 탈모약 먹고 몸 구석구석 털이 나는데 남자 같아서 관계를 못 하겠어요. 어쩌죠? 아, 탈모약을 먹으면은 몸에서도 털이 나는 거예요? 아, 저거는 그냥 왁싱하자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좀 지혜로운 남자가 되려면 왁싱을 같이 하자고 하세요. 왁싱하면은 요즘에 되게 좋대. 위생상으로도 좋고 같이 할 때 느낌도 좋고 그렇다더라. 그래서 우리 같이 가가지고 왁싱하자 하면서 같이 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리선님, 학교에서는 여자애들이랑 잘 지내는데 클럽에서 여자애들한테 말 걸면 막 까이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클럽이라는 환경은 이런가요? 아, 그쵸. 학교는요, 내가 계속 봐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여자들이. 우리가 사회적 가면이라는 거를 쓴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질문해주신 분한테 친절하게 대답하고 잘 지내고 이런 여자들 중에서도요, 본인을 싫어하는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친구의 친구고 친구의 친구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사이잖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친절할 수밖에 없어. 학교든 회사든 다 마찬가지야. 근데 클럽은 안 보면 땡이야. 어차피 얘랑 나랑 무슨 뭐 같이 어디에 엮여있는 관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훨씬 더 당연히 물꼬를 트기가 힘들죠. 이삼님, 만약에 지금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하셨다면 연애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애 프로그램도 나가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만약에 지금 궁금해서요. 그리고 지금 나이에 결혼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지도 해서요. 저도 연애 프로그램 나갈 일은 절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진지하게 내가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을 나가서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전략은 괜찮겠지만,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자들, 남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저는 제정신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론 유튜버 중에도 제정신이 없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맨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유튜브를 제가 관종이라서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게, 저는 진짜 막 일을 안 해도 되는 때가 오면은 유튜브부터 때려친다고 맨날 말씀드리잖아. 그래서 연애 프로는 나갈 일이 없었을 것 같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버인 상태에서 지금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구독자랑 결혼했겠죠.
구독자랑 결혼하는 게 최고야. 유튜버는 사실상 구독자는 애초에 나한테 기본적인 호감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나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구독자랑 결혼하는 게 이제 최선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데 이 정도 나이다 하면은 뭐 만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만나겠죠. 뭐 어떤 로테이션 소개팅 같은 것도 나가보고, 길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번호도 물어보고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8살 연상 남친과 반년째 연애 중입니다. 남친이 좋긴 한데 결혼 생각은 아직 없어요. 남친은 결혼 얘기, 함께 하고 싶은 사업 얘기를 매일 꺼냅니다. 친구나 가족도 자주 소개시켜주고, 동거하자며 요즘은 부동산을 보러 다닙니다. 결혼 생각이 없으면 지금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 그쵸? 결혼 생각이 없으면 지금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동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성분들. 이선님, 동호회 내에서 비밀 연애 중인데 남친의 지인이 누구누구 꼬셔볼까? 대줄 것도 아니면서 왜 잘해주냐? 라고 했답니다. 저는 지인도 문제지만 이걸 말 그대로 전하는 남친에게도 화가 나는데 제가 비정상일까요? 남친은 왜 굳이 돌려 말해야 하냐고 합니다. 뭐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 새끼 저만큼 별로인 새끼다라는 거를 조금 어필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질문해주신 분한테 경각심을 조금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세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잘해주지 마라. 네가 그렇게 너무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아무한테나 잘해주니까 네가 이런 소리까지 뒤에서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아무한테나 친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느낌을 주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리섭님. 27살 여자입니다. 저는 암 환자예요.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인이 소개팅 받아볼래?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소개팅을 받는 게 맞을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을 소개받는다고 한다면 부담스럽겠죠? 리섭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암 환자시면요, 본인 생각만 하세요. 본인 생각. 저는 상대방 걱정보다도 암의 가장 중요한 건, 암을 이겨내려면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인드 세팅이라든지, 이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개를 받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짝사랑이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암 치료하기도 빡세 죽겠는데 남자 하나한테 이제 잘못 걸려가지고 이제 그거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받아버리면은 저는 치료에 상당히 악영향이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다른 것보다 내 암 치료가 우선이어서 굳이 안 생겨도 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리섭님. 강의 보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난 지 반년 됐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 너무 좋아서 2번이나 사서 봤는데 평생 수강권은 안 만드시나요? 삶의 태도나 동기부여로 보기에 너무 좋아서요. 근데 평생 수강권을 만들면 아이디 재판매 이런 부작용이 너무 많을 게 뻔해가지고 평생 수강권은 만들기가 힘듭니다. 리섭님, 외모가 뛰어난 편이라서 연애를 수월하게 하고 있었는데 연애 강의 듣고 적용시키니까 훨씬 더 여자 만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인플루언서를 도전하고 싶은데 험포나 클럽은 점점 자제해야 할까요? 근데 인플루언서 만나려면은 기본적으로 저기 압구정 같은 데 나가기는 해야 돼요. 거기 아니면 인플루언서 어떻게 만날 거예요? 인스타그램 DM 같은 거를 보내는 방법도 있기는 할 텐데, 인스타 DM 애초에 매일매일 오는 게 100개가 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정도면은 DM 같은 걸로 하기가 빡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 좀 핫플 가가지고 만나는 수밖에 없는데, 인플루언서를 만나고 싶다면 압구정 나가셔야죠. 아, 인플루언서를 도전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인플루언서 도전하고 싶어도, 근데 사실 어떤 종류의 인플루언서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약간 그 미미미노님인가? 그분처럼 약간 수험생들이 가르치는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헌팅포차를 끊어야겠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되게 인싸 느낌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굳이 헌팅포차 안 끊어도 돼요. 헌팅포차까지는 모르겠고, 헌팅포차는 솔직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안 가기는 하고, 근데 라운지바 같은 데 가면은, 라운지바 다녀보셨으면 알 거 아니야. 거기 연예인들도 많이 가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정도는 계속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이섭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매년 연애 강의 사서 보겠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섭님, 남자 어느 나이 때까지가 여자 많이 만나고 놀 최적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한 30대 중반? 30대 후반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들도 다 결혼할 상대 위주로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찾아야 되지.
리선님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고졸 남성입니다.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대출과 알바로 바보같이 연명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당장 내일부터 뭐라도 하면서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조언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리선님이시라면 어떻게 진로를 잡을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저는 인생 자체가 남들이 돈 된다는 거 그냥 다 해보면서 살았다고. 그리고 고졸이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랑은 다르게 내가 뭐 대기업 공채, 공기업 공채 이런 거는 아예 노려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은 예전에도 이 말 그냥 다 똑같이 한 건데 성공한 유튜버들 중에 고졸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고졸들이 남들보다 입을 잘 털어서? 아니에요. 이것까지 망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막 대졸자들, 갈 데가 있는 사람들, 출구가 있는 사람들은요 유튜브 이것 좀 해보다가 아 나 유튜버 이거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뭐 다른 거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뭐 공부머리가 있으니까 고시 준비를 해도 괜찮고 할 게 많아. 근데 고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블로그를 하든지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모으든지 틱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돈 된다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볼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인스타도 키워보고 블로그도 키워보고 별의별 거 그냥 요즘엔 돈 된다는 거 그냥 다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시대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하나를 시도를 하려면은 내가 진짜 개빡세게 노력을 해가지고 1억 2억 모은 다음에 그거 갖다가 호프집이라도 하나 차리고 막 치킨집이라도 차려가지고 그거 망하면은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돈 없이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그냥 내 시간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성공해 보겠습니다. 아유 저도 노가다 택배 상하차부터 시작했습니다. 꼭 성공하실 겁니다. 이선님 미국에서 자리 잡고 10년 전에 미 공군 다녀온 95년생인데요. 그때 말 더럽게 안 들어서 문제 일으키고 사관학교도 갔다가 쫓겨나고 했는데 다행히 명예제대에서 대학원 잘 끝내고 의료계 쪽으로 일하는데 예전부터 의대로 목표했어서 의과 대학원 지원하고 아직도 스스로 남자가 되기 전에 더 정신 차리고 미 해병대를 지원했습니다. 가족들은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진짜 테토남이시네. 완전히 저것만 봐도 공군도 다녀왔다가 해병대까지 갔다가 저 정도면 근데 가족이 반대해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타입 아닌가요? 저 정도 테토남이면.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의 어떤 가치관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뭐 솔직히 95년생이면은 누구 말에 좌지우지돼 그런 것도 아니야. 05년생이면 몰라도 95년생이면 이제 다 컸잖아요. 어른이잖아. 30대인데. 그러니까 본인 판단을 하되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20대 중반으로 돌아가시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 강의 같은 거 구매하셨을 것 같네요. 네, 전 무조건 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강의 사서 봐요. 지금도 저 패션 브랜드 키우는 법 강의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사서 봐요. 저는 뭐 제가 무슨 뭐 유튜브에서 저 잘났다고 막 이렇게 나불나불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지금도 유료 강의 뭐 볼 거 있으면 다 결제해서 다 보고 그럽니다. 리선님 작년에 흰 셔츠 구매했었습니다. 캐주얼 셔츠라서 중요한 자리에서 양복 안에 입기는 별로일까요? 양복 파는 곳에서 파는 셔츠를 입으면 얼굴이 아주 많이 커 보여서 고민입니다. 일단 저희 셔츠 입고 그 결혼하신 분도 계세요. 결혼식장에 턱시도 안에 입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제가 남의 결혼 사진을 가지고 홍보하기는 좀 그래가서 안 올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티 자리 있을 때 입고 가기는 하는데 안 그래도 저런 드레스 셔츠를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와이셔츠라 그러죠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와이셔츠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드레스 셔츠입니다. 그래서 드레스 셔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한 가을쯤에 나올 거예요. 드레스 셔츠는. 이선님 반팔티 모로비크로 리뉴얼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입고 있습니다. 3벌 더 구매했는데 이번에 구매한 상품이 기존에 있던 상품이랑 목 부분이 달라서 핏이 다르던데 혹시 불량품인가요? 그 정도면은 불량이 맞겠죠. 너무 다른 근데 저희가 티셔츠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류를 좀 잘못 시킨 거 아닌가요? 저희가 바운드 넥이 있고 클린 넥이 있는데 만약 똑같이 바운드 넥으로 시켰는데 목 부분이 다른 거면 그건 불량이 맞죠? 그거는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바꿔드릴 겁니다. 형님 반팔티 클린넥이랑 바운드넥 차이가 무엇일까요? 머리 크면 바운드넥? 아니요 똑같아요 둘 다. 이거 너비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입은 게 바운드넥이거든요. 바운드넥은 여기 이거를 바운딩 처리라 그래요. 이렇게 한 번 더 천을 더 떼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훨씬 튼튼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클린넥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로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여서 다른 거 다 똑같고 그냥 이 넥 라인 디테일만 다른 겁니다. 두께 차이도 없습니다. 티셔츠는 두께, 소재, 뭐 핏 다 똑같아요. 목 부분 이 디테일만 다른 거예요.
전문직 신랑이랑 5년 만나고 결혼 2년 차인데요. 저번에 리섭님 영상에서 사랑해서 결혼하면 서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미안하고 고맙고 기다리다가 자고 올 때 깨고 옆에 없으면 밥 안 먹다가 43kg까지 빠지고 그랬네요. 직장 때문에 불안, 공황, 발작이 24시간 있어서 약으로 누르고 살면서 연애 때부터 의지했는데 당직일 때 제가 입이 삐쭉 나왔냐고 귀여워해 주는데 속으로 힘들어 하려나요? 아, 그쵸. 아유, 조금 마음을 좀 고쳐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맘 편하게 출근하고 맘 편하게 퇴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전문직 신랑분이시면은 전업주부실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내조거든요. 뭐 밥을 차려주고 뭐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아니 출퇴근할 때 마음이 제일 편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결혼하기 전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 집에서 내가 나가려는 부모님이랑 살 때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랑 막 싸우고, 내가 오늘 중요한 뭐 PPT 발표 같은 것도 있고 중요한 미팅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개잡친 상태로 나갔어. 이런 상태면은 될 것도 안 되고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전문직 신랑 남들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전문직 신랑분이시면 돈도 잘 벌어오실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돈을 잘 벌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 남자도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돈을 많이 벌어오면 뭐해? 돈이 다가 아닌데? 이딴 생각을 하면은 정말 불행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하세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힝 잘 갔다 와 이러는 정도. 아, 근데 저 정도면 귀엽네요. 근데 약간 불안, 공황, 발작이 나오는 정도면은, 그거를 남편분께서 아시는 정도면은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랑이 저를 퇴사시켜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엔 일하러 간다고 하면 울었거든요. 남편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보네. 아이, 그래도 이제 각자 역할을 정한 거잖아요. 남편분은 이제 일을 하러 다니시기로 했고, 질문자분은 전업주부를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무슨 한 5개월 만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 5년 차라면서요. 그러면 서로 신뢰도 쌓였고 할 테니까 부부는 한 팀이라는 것만 잊지 마시고 잘 내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맘 편히 출퇴근하게끔 해주는 게 어떤 걸까요? 나름 옆에서 노력 중인데. 별거 없어요. 맘 편히 웃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라고 하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안아주고, 나갈 때는 그렇게 보내주고, 들어오면은 가방 받아주고, 오늘 별일 없었냐고 너무 수고했다고, 그리고 생활비 받는 날 되면은 오빠 너무 고맙다고, 오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산다고, 이 정도만 말해줘도 100점짜리 아내죠. 안녕하세요. 리섭님, 연애 강의 수강생입니다. 며칠 전 96년생 여성분께 번호를 받아서 어제 오늘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00년생입니다. 첫날에는 상대방이 빵빵 터지는 순간도 있었고 이성 간의 대화도 많이 있었지만 제게 빠지는 느낌은 딱히 없어 보여서 그냥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날에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서 만났는데 표정 자체도 너무 별로고 제게 질문도 반응도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해 고백 공격 갈겼지만 돌아오는 말은 나이 차이가 극복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 말은 핑계고 그저 비언어가 최악이라 벌어진 일이겠죠? 아, 그쵸? 정답을 아시네요. 근데 2번이나 데이트를 할 정도였으면은 여자가 그래도 첫날에 봐서 어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한 번만 더 보자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질문해주신 분의 매력도는 평균 이상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무언가를 조금 건드린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아마도 그냥 예의가 너무 좋은 분이라 반응도 하시고 다음날 데이트도 승낙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는데 계산했다는 이유로 한 것 같습니다. 아이, 그렇지는 않아요. 저거는 약간 너무 본인 스스로를 내려치는 거고, 왜냐면은 본인이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여자가 마음에 없었어. 마음에도 없는 새끼가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은 요즘에는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거든요, 돈을.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얘따 먹고 떨어져라 하고, 아 오늘 제가 먹은 거는 제가 낼게요, 저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자기 시간 내서 거기 나오려면 또 풀매도 해야 된단 말이야. 풀매도 하고 무슨 왔다 갔다 시간도 있고, 그거를 내가 뭐 밥 한 번 얻어먹었다고 나간다?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여자가 무슨 진짜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은. 리섭님은 애인한테 여보나 자기 같은 호칭 안 어색하신가요? 저는 너무 어색해서 맨날 이름 부르는데 딱히 나중에 문제는 없겠죠? 네, 저는 어색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이 어색하다면은 그렇게 안 부르는 것도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리섭님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어머니가 올해 은퇴를 앞두고 쇼핑몰을 저에게 배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니한테 쇼핑몰 운영하는 방법을 하나부터 가르치려고 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가르쳐 드리는 게 맞나 싶네요. 리섭님이라면 어머니가 유튜브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실 건가요? 못 알려주죠. 아, 진짜로.
어머니들한테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참 힘들어요, 부모님들한테. 왜냐면은 서로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게 힘든 이유가 또 뭐냐면요, 이제 고집이 세세요. 또 자식들한테 뭔가를 배울 때 자식들이 말하는 대로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특징인지 뭔지는 몰라도 자기가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게 좀 있거든요. 내가 자식보다 이 부분에서는 좀 낫지, 약간 이런 부분이 끝까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알려주다가 싸움 나고 막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안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유튜브 키우는 법 강의 하나 그냥 결제해드릴 것 같아요. 소개팅에서 만나고 한 달 넘은 91년생 동갑내기 커플인데요. 나이가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자녀 계획 물어보니 애는 서로 맞춰가야 하는 거고 애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은 보통 애 생각한다는데 제 남자친구가 당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지 진심을 확인하는 법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실제로 저런 마인드를 가진 남성분들이 이제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심을 확인하는 법은 애를 낳아보기 전에는 적어도 모르는 것 같아.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요즘에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아이를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남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싫어하는 남자들도 솔직히 있기는 있어. 제가 아는 형님도 자기는 애가 너무 싫어가지고 애 우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낳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애를 너무 갖고 싶어 해가지고 와이프가 출산을 하러 들어갔을 때도 자기는 까난 아이가 너무 싫은 거야. 애기 막 나오자마자 막 쭈글쭈글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물에 불어가지고 양수에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내가 너무 징그러우면 어떡하지? 여태까지 우리가 본 게 있잖아, 영상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 볼 때마다 막 너무 징그럽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 애여도 이거 뭐 어떡하나 하면서 이 탯줄 자르러 들어오라 그러잖아. 그래서 걱정해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대요. 내가 이런 걱정을 왜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개인주의가 심하고 원래부터 아이를 안 좋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애를 별로 안 낳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매스미디어에서 애 낳으면 이제 힘들다 죽겠다 막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도 이제 그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냥 나랑 내 와이프 인생이나 행복하게 잘 살자, 한 생명을 키운다는 게 너무나도 책임감이 막중한 일이고 내 인생 살기도 빡세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막 그런 거를 하겠나, 우리나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많기는 많더라고요. 이번 가을 겨울에 아우터 출시하시나요? 네, 출시해야죠. 출시도 하고 작년에 판매했던 항공 점퍼랑 패딩 코트도 올해 한 번 더 판매할 생각입니다. 그거 품절됐다고 문의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거 올해까지만 한 번 더 판매하고 신상 아우터도 나오죠. 혹시 바지는 안 파나요? 제가 어깨가 원래 깡패라서 바지 사고 싶은데요. 저희 바지 지금 이번에 신상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슬랙스 바뀐 거 없습니다. 슬랙스는 원래 뒷부분에 밴딩이 들어가 있었는데 뒷부분에 밴딩이 있으니까 이 뒷부분 엉덩이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밴딩만 옆으로 옮겼습니다. 사이드로 밴딩을 옮겨가지고 이제 엉덩이 우는 부분도 다 수정이 됐어요. 이선님, 티셔츠 남편 사주려고 하는데 원래도 어깨 넓고 다부진 체형인데 이런 사람이 입으면 핏이 너무 어깨뽕처럼 보이려나요? 아니요. 오히려 저런 분들이 입으면 진짜 자연스럽게 등발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추천합니다. 이성님 옷 입으니까 마누라가 좋아해요. 추천. 감사합니다. 눈이 작은 게 컴플렉스인 남자인데 쌍수 추천하시나요? 아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있게 가야 할까요? 참고로 내년 입대 예정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막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자가 눈을 건드리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어서, 그러니까 잘된 남자들만 보면은 눈 수술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연예인들 중에도 눈 건드렸다가 개 망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탑스타들 같은 경우에 눈을 건드려가지고 쟤 눈 왜 한 거야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수술을 할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을 찾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게 복불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 앞트임 뒤트임 정도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보통은 앞트임 뒤트임 하면서 쌍꺼풀까지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 차라리 코 같은 거는 했다가 안 어울리면 실리콘을 그냥 빼면 되잖아요. 근데 눈은 쌍수를 일단 해버리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제가 이제 신뢰가 될까봐 어떤 연예인인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자 연예인들 중에 되게 매력적인 무쌍이었는데 괜히 눈 건드려가지고 좀 이상해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형 진짜 미안한데 구렛나루 잔털 정리해줄 수 있나요?
저는 그냥 이거 일부러 안 합니다. 저는 구레나루 이거 남자들 이거 뾰족하게 하는 게 저도 되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막 남자들 맨날 미용실 릴스 보면은 귀가 이렇게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놓잖아 구레나루를. 나 이게 너무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미용실 가도 여기 구레나루 뾰족하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구레나루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몸에 체진박이 진짜 없는데 얼굴살만 말도 안 되게 많은 경우인데 시술 받는 게 좋겠죠? 객관적으로 봐도 얼굴살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거는 시술이든 수술이든 티가 안 나게 받을 수 있으면 다 받는 거 좋다는 주의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나 지방 이식 수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도 만약에 눈밑 이거 생기면은 눈밑 지방 바로 할 거예요. 주변에 한 사람들 보면은 다 진짜 한 게 훨씬 낫더라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20대 초반에 추천할 만한 가성비 피부과 시술 있나요? 남자입니다. 20대 초반에 가성비 피부과 시술이면은 이게 피부과 시술로 나누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톡스밖에 없죠? 가성비 시술이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코 같은데 남자들 블랙헤드 굉장히 많잖아요. 블랙헤드 없애는 거 뭐라 그러지? 저 때는 그거 아쿠아필인가? 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 한번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가성비는 그거다. 얼굴에 있는 점을 그냥 다 빼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20대 중반쯤에 얼굴에 있는 점을 다 뺐거든. 저 원래 여기에도 점이 2개인가 이렇게 나 있었고 뭐 여기인가에도 점이 있었고 했는데 저 때만 해도 점 하나 빼는데 10,000원인가 20,000원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00,000원도 안 되는데 점을 다 뺄 수가 있으니까 얼굴이 상당히 깔끔해져요. 얼굴에 점만 없어도. 그럼 남자 성형수술 추천하시는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티 안 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도 된다고 봅니다. 20대 초반 남자 연애 강의 보고 합석도 해봤네요. 신기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강의 중에서 수염 제모를 추천해 주셨는데 어려 보여서 수염 제모하면 너무 어려 보이지 않을까요? 리성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거는 어려 보이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남자가 추잡해 보이냐 안 추잡해 보이냐의 영역이어가지고 어려 보이면 수염 제모를 더 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20대 때부터 수염 제모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얼굴은 존나 애새끼야. 제 지금 얼굴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대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굴은 졸라 애새끼인데 제가 반나절만 수염을 안 밀어도 여기 회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고난 약간 손석구 같은 재질들 있잖아요. 남자 무쌍에다가 얼굴도 작고 막 되게 호리호리하게 생긴 타입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수염 자국이 있어도 간지나고 막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타입이 아니란 말이야. 제 얼굴에 그 수염 나 있어봐요. 하나도 안 어울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뭐 나이 들어 보여가지고 제모를 했다기보다는 얼굴에 안 어울려가지고 이게 회색으로 제가 올라오면 너무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모를 했었습니다. 오늘 낯설 리뷰도 해주세요. 낯설 그러니까 저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게 그러니까 저도 유튜버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낯설 리뷰 말고도 다른 컨텐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나는 솔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 맨날 나는 솔로 지난주께 이미 올라갔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러면은 다른 날은 나는 솔로 리뷰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낯설 리뷰인가요? 나도 나는 솔로가 매일 했으면 좋겠어. 매일 했으면은 나도 이제 컨텐츠 고민도 없이 매일매일 나는 솔로 리뷰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나는 솔로가 매일매일 해야 리뷰를 제가 할 수가 있겠죠. 네, 모태솔로지만 연예인하고 싶어 2 저거는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그 1 때는 제가 리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이미 마지막 회더라고. 저거 시청률 괜찮네. 저거 리뷰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보려고 이제 각을 잡아봤는데 마지막 회더라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시즌2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라인드는 안 하시는 걸까요? 계속 블라인드 글을 수집은 하고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고민이라든지 무슨 뭐 글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다 과거에 했던 얘기야. 그래가지고 지금 좀 요즘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리섭님 강의 보고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는 고졸에다가 부모님과 연도 끄는 한남인데 평생 느껴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너무 편안한 행복감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됩니다. 다들 파이팅. 리섭님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